누구나 한 번쯤 꿈꾸게 되는 세계 일주 여행. 여기 다니던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고 훌쩍 세계 일주를 떠난 별난 가족이 있습니다. 지난 1997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전 세계 40여 개국 세계 일주 여행을 다녀온 솔빗별 가족. 미래는 즐겁게 도전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가운데로 세상을 향해 멋진 도전을 해온 그들인데요. 인류 역사의 기원이 시작된 이집트에서부터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적셔줬던 이과수 폭포, 장엄한 대자연의 신비를 보여준 거대 석상 모아이와의 만남까지 지구촌 다양한 삶의 모습과 문화를 체험해가며 예솔, 한빛, 한별, 세 딸의 몸과 마음도 그렇게 무럭무럭 커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조화로운 삶을 꿈꾸던 가족은 그 사이 푸른 섬 제주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제주의 맑고 아름다운 자연을 기대어 소박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솔빗별 가족. 안녕하세요. 만으로 25살 조예솔입니다. 저는 조한빛이고 올해 24살입니다. 저는 조한별이고 얘랑 쌍둥이에요. 그래서 24살이고요. 예, 녹차 농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녹차 농사고요? 예. 신호를 잡고 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세월. 가족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문기자와 방송일로 치열한 삶을 살다가 지금은 한라산 기슭에서 녹차밭을 일구는 아빠 조영우 씨. 좋은 노래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30여 년째 열심히 곡을 쓰고 있는 엄마 노명희 씨. 검정고시로 나란히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세 딸은 그 사이 어엿한 숙녀로 자랐는데요. 꿈 많고 열정 가득한 20살. 미국으로 건너가 영상과 마케팅 분야를 두루 섭렵한 솔빗별 세자매. 올봄 첫째 예솔이와 둘째 한빛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며 예비 사회인이 됐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남들처럼 스펙을 쌓기도 모자랄 시간. 솔빗별 가족은 아빠의 제안으로 또 한 번 무모한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 모든 세상 일에 때가 있는 건데요. 저는 우리 가족이 같이 걸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지금 놓치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죠.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 북부를 가로질러 북서쪽 끝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대성당으로 이어지는 옛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9세기 예수의 제자였던 성 야곱의 유해가 발견된 후 산티아고 가는 길은 예루살렘, 로마와 더불어 유럽의 3대 성지가 됐는데요. 본래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됐지만 천년 남짓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 세계인들의 로망이 담긴 인생 순례길이 됐습니다. 더위와 추위, 갈증, 피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걷고 또 걸어야 하는 800km 대장정. 분주한 속세의 삶에서 벗어나 내면의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보는 뜻깊은 기회도 맛보게 되는데요. 2013년 봄 가장 힘들고 또 가장 행복한 이 길에 솔빗별 가족이 함께 섰습니다. 직접 카메라로 촬영한 산티아고의 아름다운 풍광과 전 세계 순례자들과의 훈훈한 만남, 그리고 길 위에서 발견한 끈끈한 가족애까지 산티아고는 다양한 얼굴로 순례자들을 맞아주는데요. 이 길의 끝에서 그들은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의 시작점인 프랑스 남부로 가기 위해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솔빗별 가족.
렌트한 차를 타고 프랑스의 소도시 바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후 2시 30분 바욘역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곧바로 생장 피에드포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는데요. 프랑스 생장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를 시작할 때 여정의 출발지로 삼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Someone to hold me tight, that would be very nice. Someone to love me right, that would be very nice. Someone to understand each little dream in me. Someone to take my 앞에 아이들이 물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기차에 타자마자 막 조는 거예요. 저것들이 좀 이제 여행 이제 첫 출발 시작 다짐도 좀 하고 생각에도 상념에도 좀 잠기고 그러면 좋겠는데 시작부터 조는구나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고 어쨌든 그랬지만 첫 출발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제 설레었고 또 정말 긴장이 좀 됐죠. 특히 또 좀 몸도 늘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하면서 좀 심승생승했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저기 둘러볼 겨를도 없이 서둘러 순례자 사무실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순례객들로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만원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 길을 걸었던 자원봉사자들이 구간과 일정을 설명하며 환영의 손길을 펼치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순례자 전용 여권인 크레덴시아를 발급받았습니다. 들리는 여정마다 스탬프를 채워나가면 최종 목적지인 산티아고에서 순례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정식으로 순례자가 됐으니 자축할 기념품도 하나 고릅니다. 바로 커다란 조개 껍데기. 성 야고보의 전설에 등장하는 조개는 순례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정해진 법칙처럼 순례자들은 조개 껍데기를 각자 배낭에 달고 막바지 순례 준비를 합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생장 피드포르. 고대 바스크 수도의 좁은 골목길은 중세의 분위기를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을 곳곳을 둘러보다가 때마침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니 바로 순례자용 지팡인데요. 긴 도보 여행에 없어선 안 될 필수 아이템이죠. 들고 다닐래요. 베개. Yes. Pour. 저, Pour la TV coréenne, 예. Korean TV. 가볍고 좋으네. 좋으당. 허기진 배를 이끌고 들어간 곳은 근처 빵집. 그럼 아까 우리가 먹은 그 집으로 갈까요? 먹음직스런 빵과 쿠키에 눈길이 절로 가지만 사실 이곳에 들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쌍둥이 한빛 한별이의 생일인데요. 두 개만 해. 순례자의 신분을 고려해 소박한 케이크를 고르고 이제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할 차례만 남았습니다. 오직 산티아고를 생각하면서 달려온 지난 시간들. 이제 내일이면 가장 험준하기로 소문난 피레네 산맥을 향해 여정의 첫 발을 내딛게 될 텐데요. 때마침 쌍둥이의 생일을 먼 타국에서 가족이 함께 보내게 되니 그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별이 생일 축하합니다. 다 안 맞는 노래.
가족이 다 같이 있는 데다가 그렇게나 바랬던 산티아고 길에서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근데 좋았을 새도 없이 다음날 걸어야 될 게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느라고 그냥 생일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감격적인 오늘을 축하하는 가족들. 설렘과 걱정, 만감이 교차하는 첫날 밤은 그렇게 저물어 갔습니다. (5월 27일) 아침, 드디어 출발입니다. 평소 다리 관절이 안 좋은 엄마를 생각해 험준한 피레네 산맥 코스는 3달만 걷기로 했는데요. 버스로 뒤따라올 부모님과는 아쉬운 작별을 하고 세자매의 산티아고 도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도도 없이 타박타박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솔빛별 자매. 처음 찾는 초보 순례자가 길을 잃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길 곳곳에서 방향을 지시해주는 이 노란 화살표 덕분인데요. 노란 화살표를 따라서 걷는데 의외로 되게 많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프랑스 길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길이라고 해서 그런지 화살표를 찾는 게 조금 수월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3명이고 그리고 5명이 같이 가다 보니까 제가 못 찾고 있으면 옆에서 별이가 저기 있다 하고 찾아서 또 금방 곧장 길을 따라갈 수 있어서 별로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마을을 빠져나오니 저 멀리 푸른 산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말로만 듣던 피레네 산맥이죠. 피레네 산맥을 넘는 길은 2가지입니다. 나폴레옹 루트와 발카를로스 루트. 고민할 것 없이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에서 출발해 넘었다는 나폴레옹 루트를 선택해 본격적인 등반에 나섰는데요. 어린 시절 이런 데서 보낸다는 한적하고 여유롭고 평화롭고 딱 나오면 이런 경치가 보인단 말이야. 소가 풀 뜯고 있고. 산티아고 길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명성이 난 피레네의 푸른 초지는 한 폭의 유화 같습니다. 방울소리를 딸랑이며 피레네 산맥을 오르내리는 소떼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소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들의 모습은 알프스 산맥보다 더 이국적이고 소박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목가적인 풍광을 감상하는 것도 잠시, 어깨를 파고드는 돌덩이 배낭을 이고 가파른 고갯길을 계속 오르자니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산맥을 올라가는 거라 좀 숨이 차서 제 숨소리가 막 헉헉거리면서 들리는데 그런 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었지 촬영을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기 집들 있는 데가 우리가 걸어온 데인데 여기 집들. 아 그럼 아는데 더 멀리는 나도 몰라. 출발지인 생장피드포르의 높이는 해발 163m. 피레네 최고봉은 1430m나 된다고 하니 오늘 하루만 1300m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잠시 쉬면서 힘을 보충하려고 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는 세자매. 목적지까지는 아직 까마득하기만 한데 날씨까지 말썽이니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산 중턱에 자리한 쉼터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따뜻한 차와 미리 준비해온 빵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행복한 시간. 계속 앞만 바라보며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에겐 잠깐의 휴식도 큰 안식이 되지요. 다시 기운을 차리고 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이번엔 수십 마리의 양떼가 순례자들의 이목을 잡아끕니다. 유달리 얼굴이 까만 이 양들은 고지대에 서식하는 마네크 품종인데요. 일사불란하게 양들을 몰고 가는 양치기도 피레네 산맥의 명물입니다. 달콤한 휴식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세 자매. 앞으로 20여 킬로미터를 더 걸어야 오늘의 목적지 스페인의 론세스바예스에 닿을 수 있는데요. 순례자들의 피곤한 발걸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곳곳에서 풀을 뜯는 양들은 한가롭기만 합니다. 자연을 벗삼아 천천히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그저 평화롭고 아늑한 풍광이 이어지는데요. 때마침 구릉지대를 자유롭게 뛰노는 한 무리의 야생마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 일로 온다. 네 뒤로 오는데. 우리가 양들의 리더야. 염소에. 염소가 우리 따라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염소에 쫓기고 있어. 그런 것 같다. 쉴 수 없어.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걸으면서 뒤돌아보면 아 여기 내가 이런 데서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들고 그래서 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이 절반이었고 절반은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아 정말 무거워 죽겠다는 생각이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번개 친다. 천둥 번개. 그림 같은 풍경도 잠시. 먹구름이 끼고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손이 빨개. 근처에 있는 간이 쉼터에서 잠시 비를 피하는데요. 여기 얼마 남은지 써진 건가? 그나마 다행인 건 앞으로 1km만 더 가면 오르막길이 끝난다는 사실. 스페인 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국경에서의 마지막 스탬프야.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비가 오네. 비가 너무 많이 와. 너무 추워.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피레네 산맥이구나. 진짜 책에서 볼 때 뭐 여기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죽기도 했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진 않겠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정말 먹구름이 막 비가 우박 같은 비가 떨어지고 앞도 안 보이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큰일 났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빗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피레네 산맥의 명소 롤랑의 샘. 프랑스 최초의 서사시인 롤랑의 노래의 주인공 롤랑이 스페인으로 진격할 때 마셨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 샘물인데요. 이 롤랑의 샘을 기점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이 나눠집니다. 장장 6시간이 넘게 이어진 강행군 끝에 드디어 스페인 땅을 밟는 세 사람. 그녀들 앞에 이번엔 평탄한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1년 중 가장 아름답다는 5월의 피레네 경치도 힘든 여정 탓에 좀처럼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10kg이 넘는 묵직한 가방으로 어깨는 이미 천근만근. 소파라고 해줘. 시원하다.
맏언니 예솔이의 안마 실력이 이곳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오후 3시 간신히 안개자욱한 피레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줄곧 내리막길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그 많던 순례자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로 가는 거 맞았어? 지금 거였잖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행여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안 와, 아무도. 한번 기다려볼까? 우리? 오는 것 같아, 누가? 길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원래 언니랑 비치를 되게 많이 따라다녀요. 길을 저 스스로 안 찾고 제가 길을 못 찾아서. 근데 언니 비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밥도 먹고 싶고 한데 왜 길이 안 나타나지 해서 그때는 좀 걱정이 됐어요. Hello. Hi, do you know if this is the right way? Sorry? Do you know if this is the right way? Is the right way? Yeah. Yes, I think. Oh, okay. Kilometers. 바로 그때 저 멀리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얼마나 걸어오셨어요? 다리 관절이 안 좋은 엄마를 데리고 미리 목적지에 가 있던 아빠가 걱정이 됐는지 멀리 마중을 나왔는데요. 도착한 사람도 있었어요? 엄마 아빠 방만 돼. 너희들 방은 이야기 안 된대요. 주방 되는 방이에요? 아니. 빨리 가자. 라면 먹을 걸 생각하면 좋았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8시간의 도보 여행 끝에 드디어 목적지 론세스 바에스에 도착했습니다. 지는 거 빨아도 저렇게 되나 봐. 네, 지는 없잖아. 안 빨리 바람. 오늘 머물 곳은 저렴한 순례자 전용 숙소인 알베르게인데요. 알베르게는 도미토리 형식의 유스 호스텔로 순례길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에 차례대로 쭉 늘어서 있는 2층 침대들. 알베르게 중에서도 시설이 좋기로 유명한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쾌적했는데요. 최신식 자판기와 전자제품까지 고루 갖춘 최첨단 알베르게였죠. 그 알베르게에 대한 그 이제 사전에 기초적인 어떤 정보를 좀 이렇게 알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좀 두려움이 있었죠. 그 알베르게 굉장히 다양한 알베르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결도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천차만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첫 시작이. 그래서 야, 이렇게만 돼준다면 정말 해볼만 하겠다 하고 막 힘이 났죠. 여기는 발냄새 창고예요. 온종일 비를 맞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온 솔빛별 자매. 순례자의 필수 품목 등산화를 재정비할 시간인데요. 신발의 물기를 없애는 데는 신문지가 제격이죠. 발냄새가 안 날까? 난 원래 발냄새 없는 사람이지만. 내 시작인 거겠지. 알베르게 다른 한켠, 이곳엔 다녀간 순례자들이 기증해 놓은 물품이 한가득 놓여 있습니다. 여기 장갑도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져가고 또 자신에게 불필요한 물건을 내놓는 작은 나눔의 장인데요. 마침 갈아입을 바지가 모자라던 차에 뜻밖의 좋은 선물을 하나 얻었습니다. 날씬해 보이네, 별아. 너무 좋다. 네 바지에 제대로. 똘이 입고 싶다. 저녁 시간, 허기진 세 딸을 위해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꼬들꼬들 맛있는 라면. 이걸 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왔구나. 아마 라면이랑 뭐 짜파게티를 먹었나 막 같이 막 다 먹었는데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가방이 무거워서. 근데
학교 다닐 때 라면을 거의 못 먹었었거든요.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라면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한 번 라면을 보통 먹으면 살찔 걱정을 하느라고 막 되게 많이 불편해하면서 먹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하면서 막 흡입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즐거웠어요. 알베르게가 수도원의 대중. 식사를 마치고 거리로 나온 가족들. 엄마랑 아빠랑 별이랑만 놀러 나왔어요. 매일 저녁 론세스바이에스의 성당에선 순례자들을 위한 축원 미사가 열립니다. 대부분 종교에 관계없이 미사에 참석해 무사 순례를 기원하는데요. 모든 순례자들에게 주어지는 짧은 격려. 그들 앞에 놓인 긴 여정은 이제 각자의 몫이겠죠. 그 기도 중에 신부님께서 순례자들을 기원해 주시는 첫 시작을 기원해 주시는 그런 시간에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 거의 다 이제 혼자서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순례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는 어찌됐든 가족이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안고 오늘 이 자리까지 힘들게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서 또 좀 마음이 뭉클해지대요. 숨이 턱턱 막히는 오르막길에서부터 눈과 마음을 채워준 아름다운 풍광들. 그리고 비바람 몰아치는 고난의 여정까지 마치 인생의 축소판처럼 많은 걸 보고 느끼게 해준 피레네 산맥. 그 첫 관문을 넘어 이제 진짜 순례길이 이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빨리 와요. 다른 사람들이 또 오고 있어요. 너희들하고는 엄마 아빠하고는 몸 자체가 달라.